2026 MLS 개막전 로스앤젤레스 FC,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맞대결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북미 대륙이 공들여 준비한 거대한 블록버스터 쇼였다.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당대 축구사를 상징하는 두 거성이 충돌하는 이 경기를 위해 주최 측은 22.000석 규모의 BMO 스타디움을 포기하고 거대한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무대를 옮겼다. 이는 오로지 손흥민과 메시라는 이름값이 가진 천문학적인 상업적 파괴력을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경기가 종막으로 치닫던 88분, 전광판에 7번이 선명하게 박힌 교체 보드가 올라오는 순간 이 거대한 쇼의 서사는 비극으로 변질되었다. 아스널의 전설이자 축구 역사상 가장 우아한 공격수로 칭송받는 티에리 앙리는 이 장면에 대해 상업적 범죄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앙리의 분노는 단순한 팬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는 현대 축구가 가진 엔터테인먼트적 본질과 슈퍼스타가 리그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앙리는 지적한다. 수천 달러의 안표값을 지불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도스 산토스 감독의 수비 전술이 아니라 손흥민이 뿜어내는 마지막 불꽃이었다. 는 점이다. 축구는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기승전결을 갖춘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 특히 손흥민 같은 글로벌 아이콘은 그 자체로 티켓을 파는 상품이자 리그의 월급을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다. 경기 종료를 불과 2분 남겨둔 시점에서 팀의 상징을 교체한 것은 연극의 클라이맥스 직전에 주인공을 무대 뒤로 끌어내린 것과 다름없다. 이는 관중의 볼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나아가 MLS라는 리그가 가진 쇼 비즈니스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행위다. 앙리의 일갈처럼 감독은 전술판의 숫자를 바꿀 수는 있어도 수만 명이 심장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88분의 교체는 결국 승부라는 명목하에 축구가 가진 가장 거대한 가치인 팬과의 호흡을 처참히 짓밟은 결정이었다. 티에리 앙리가 분노한 두 번째 지점은 바로 공격수의 생리에 대한 무지다. 앙리는 단순히 손흥민이 더 뛰지 못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서 경기 막판 5분이 공격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골든타임을 박탈당했을 때의 모욕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 전술적 관점에서 88분은 수비진의 조직력이 붕괴되는 지점이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수들은 경기 내내 손흥민의 폭발적인 배후 침투와 전방 압박을 견뎌내느라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다. 근육엔 젖산이 쌓이고 뇌는 산소 부족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점이다. 앙리가 지적했듯 적들의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을 때 비로소 손흥민과 같은 최상위 포식자의 진가가 발휘된다. 전반전과 중반전의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고 플레이메이킹에 주력했던 손흥민에게 경기 막판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하지만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였다. 이는 전술적 교체가 아니라 공격수의 본능에 대한 것에 다름없다. 앙리는 이를 두고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게 하려고 교체한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최정상급 스트라이커들에게 득점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동력원이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 승리를 굳히기 위해 주전 공격수를 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산술적인 축구일 뿐 살아있는 축구는 아니다. 앙리가 책상을 내리치며 강조한 것처럼 킬러 본능을 가진 선수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적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 손흥민이 물병을 집어 던지며 분노한 이유는 승리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빼앗겼기 때문이다. 감독의 기계적인 판단이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가진 야성을 훼손한 88분의 교체는 전술판 위의 승리보다 더 소중한 선수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최악의 수였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체력을 안배하고 부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라고 해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선수를 아끼는 합리적인 매니지먼트로 보일 수 있지만 티에리 앙리는 이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앙리가 지적한 핵심은 단순하다. 우리는 지금 유소년 선수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리그에서 10년을 버틴 강철의 사나이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는 점이다.
스포츠 과학적 데이터로 접근해보자.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피지컬 괴물들이 모인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 시즌 40에서 50경기를 소화하며 90분 풀타임을 뛰었던 선수다. 특히 일정이 가장 빡빡한 박싱데이의 혹독한 추위와 중압감 속에서도 그의 몸은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단련되어 왔다. 앙리의 비판처럼 경기 종료를 단 2분 남기고 추가 시간을 포함해도 5분 내외 교체한다고 해서 그의 근육 내 젖산 수치가 유의미하게 회복되거나 부상 확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점의 교체는 육체적 이득보다 심리적 생리적 리듬의 파괴라는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는다.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경기 중 플로우, 몰입 상태에 진입한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강제로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은 자동차가 고속주행 중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다. 앙리는 이런 레벨에서는 몇 방울의 땀보다 정신적인 흥분 수치가 훨씬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결정은 손흥민을 기계적인 부품으로 취급한 유소년 아카데미식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선수가 피치 위에서 느끼는 뜨거운 열기와 승부의 호흡을 무시한 채 오직 전술판의 숫자와 시계바늘에만 의존한 관리 방식은 전설적인 선수에게 모욕감을 줄 뿐이다. 앙리가 분노한 이유는 명확하다. 감독이 내세운 보호라는 명분은 사실상 선수의 영광을 가로막는 어설픈 거짓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보호는 선수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를 빛나게 두는 것이지 정해진 시간에 강제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다. 티에리 앙리가 연출진에게 요청해 다시 확인한 88분의 경기장 풀샷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전광판에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찍히고 그가 터치라인으로 걸어 나오자마자 중계 카메라에 잡힌 관중석은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귀가 행렬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한 명이 아이콘에 의해 얼마나 지배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율 돋는 증명이었다. 앙리는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손흥민이 피치를 떠나자 관중들도 떠났다고 정의했다. 그의 분석대로 관중들에게 있어 경기는 심판의 종료 휘슬이 아니라 손흥민의 발걸음과 함께 끝난 것이다. 90분 이후 추가 시간에 터진 네이선 오르다스의 세 번째 골은 사실상 유령 경기나 다름없었다. 관중석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터진 쐐기포는 축제 없는 축하에 불과했다. 이것이 바로 앙리가 말한 절대 권력의 실체다. 미국 스포츠 시장에서 스타 파워는 리그의 존립 근거다. NBA나 NFL처럼 개인이 경기를 지배하는 문화에 익숙한 미국 팬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티켓 그 자체다. 앙리는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의 오만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감독은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전술을 지시할 권한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 팬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그들이 지갑을 열어 비싼 티켓을 사게 만드는 권력은 오직 손흥민에게 있다. 이날의 엑소더스는 MLS라는 리그가 직면한 현실을 냉혹하게 보여주었다. 리그의 수준이나 팀의 승패보다 손흥민이라는 개인의 퍼포먼스가 팬들에게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앙리는 절대적인 경외심을 담아 감독은 전술판을 제어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영혼을 통제하는 사람은 손흥민이라고 선언했다. 88분의 교체 결정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왔을지는 몰라도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열기를 한순간에 식혀버린 경영적 패착이었다. 손흥민이 없는 잔디 위에서 남은 2분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이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티에리 앙리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축구는 숫자로 환산되는 체력 테스트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천재성이 결합된 예술이라는 점이다.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이 보여준 88분의 교체는 전형적인 아카데미식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이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선수를 교체하고 부상 위험도를 계산하며 팀의 승리를 산술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앙리는 이러한 기계적 접근이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전설에게는 치명적인 결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앙리는 진정한 존중의 개념을 재정의한다. 그를 쉬게 해주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피치 위에서 쏟아내고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권리를 주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는 것이다. 손흥민과 같은 수준의 선수들은
단순히 경기를 뛰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들은 경기 전체의 서사를 집필하는 작가이자 주인공이다. 작가가 결말을 맺기도 전에 펜을 뺏어버리는 행위는 그가 쌓아온 88분간의 서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앙리의 이 거친 일침은 스튜디오 내의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마이카 리차즈는 득점의 중독성을 언급하며 감독의 무지를 비판했고, 클린트 댐프시는 이것이 MLS라는 리그 전체에 가해진 모욕이라고 평했다. 결국 이 사건은 현대 축구의 감독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거물 관리법, 스타 매니지먼트 위 중요성을 시사한다. 감독은 전술적 우위를 점하는 전술가여야 함과 동시에 천재의 자존심과 팬들의 기대를 조율하는 예술적 연출가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앙리가 폭로한 88분의 진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긴다. 내일의 체력을 아끼기 위해 오늘 피어오르는 불꽃을 강제로 끄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손에 불을 뿜는 드래곤이 있다면 그가 마지막 적을 완전히 제압하고 스스로 불꽃을 거둘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LAFC의 승리 미소는 손흥민의 합당한 분노와 앙리의 날카로운 통찰에 의해 가려졌으며, 이 사건은 전 세계 모든 감독들에게 슈퍼스타를 향한 예우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